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의 곤충 사육에 대해서 촬영을 했고요. 곤충 사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 저는 톱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육통은 뭐 그냥 아무 리빙박스나 아니면 반창통 같은 거에 구멍 뚫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놀이목은 뭐 안 넣어도 다른 거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어도 되지만, 톱밥만큼은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부엽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부엽토만 한 500리터는 쓴 것 같은데 유충 사육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양분이 그렇게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엽토로 키울 때는 뭐 유충들이 살아남기는 하는데 별로 성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엽토보다는 톱밥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성충 산란 세팅에만 좀 부엽토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단 곤충샵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재료들을 다 직접 공수해 와서 곤충 사육에 용이하게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데, 톱밥이 가장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또 뭐 노동이 좀 필요한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톱밥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둔 건데, 이 톱밥을 어떻게 구하느냐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이런 미국에서의 곤충 사육 중에서 용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저의 노하우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채널을 사실 개설한 건데, 이번에 제 첫 번째 컨텐츠로는 톱밥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톱밥을 구하는 일은 뭐 나무를 이렇게 직접 잘라서 이렇게 톱밥을 쓸어 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심한 노가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바베큐 우드 펠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베큐 그릴 기계에다가 넣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연필심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그 정도 지름의 뭐 막대 이런 건데, 톱밥에 열을 가해서 압축시켜 놓은 압축칩 같은 겁니다. 뭐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화학약품이나 뭐 접착제 이런 거를 넣지 않고요. 나무에 열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접착성 물질이 나무에서 나오나 봐요. 그것만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트레이거 그릴스라는 회사의 우드 펠렛을 써왔었는데, 왜냐면 거기가 이 최초로 이거를 생산해낸 회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고, 트레이거 그릴스는 네임 밸류 때문인지 이런 한 포대 20파운드 정도 되는데, 20파운드가 되는데 한 포대에 20달러,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들도 알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더 싸니까 다른 회사들 상품을 좀 주로 쓰는 편입니다. 이 포대 하나가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걸로 대충 한 50리터 정도의 톱밥이 만들어집니다. 사이즈 뭐 이렇게 포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물이 닿으면 톱밥으로 풀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첨가제, 발효제 이런 걸 넣고 이제 이걸 발효시켜서 한 달, 두 달 정도 냅두면은, 발효시키면서 하면은 이제 제가 곤충 사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발효톱밥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A little goes a long way. Pellet grill fuel. 100% all natural flavored wood pellets. 100% all natural.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연산이란 거죠. 그러니까 화학약품 같은 게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net weight 20파운드. 그러니까 이 펠렛이 20파운드. 9.07kg. 그러니까 10kg이 조금 안 되는 양인 거죠. 이거를 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Better and Burning 회사의 우드 펠렛이고요. 보통 우드 펠렛은 플레이버라고 해서 향이 첨가된 우드 펠렛도 있는데, 이거는 향 첨가가 없이 그냥 우드만 있는, 그런 톱밥만 있는 펠렛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포스트 오크, 이거는 포스트 오크라는 참나무 종류입니다. 화이트 오크를 많이 써봤는데, 그 트레이거 그릴스 때는. 근데 사실 참나무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곤충 발효톱밥으로 참나무 톱밥을 구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참나무 톱밥을 쓰는 건데, 저는 뭐
그 호두나무과 나무나 아니면 다른 화렵수 나무로도 사육을 해봤는데 전혀 뭐 그다지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꼈고요. 또 곤충을 채집할 때 실제로 참나무에서만 채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굳이 참나무 톱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우드 펠렛을 보여드릴게요. 우드 펠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연필심 정도의 사이즈의 톱밥이 압축된 이런 칩인 거죠. 이거를 이제 물에다 닿으면은 이게 다 톱밥으로 풀립니다. 자, 이제 펠렛을 정말 큰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데요. 펠렛이 가득 차게 담으면 톱밥이 풀리고 불려지면서 넘쳐나기 때문에 펠렛의 깊이보다 2배 이상 깊이가 있는 그런 통에다가 펠렛을 쏟아붓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붓는데 찬물로도 충분히 되기는 하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제 소리가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게 풀리고 커지고 보이시나요? 제가 건든 게 아니라 그냥 물만 부은 것만으로 이렇게 톱밥으로 해체가 됩니다. 아직 물이 안 닿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아직 뭐 가느다랗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을 머금고 많이 풀어진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도구나 제가 손으로 이렇게 풀어 헤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초반에 보여드렸던 톱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톱밥이 이제 다 풀려 있습니다. 뭐 여기 조그만한 뭉치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루 정도 뚜껑 닫아놓고 그냥 냅두면은 불면서 알아서 해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동그란 거 이런 거 다 수분을 머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한 다음날 아니면 이틀 정도 후에 작업을 바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톱밥이 준비가 되었고요. 톱밥을 발효시킬 때는 발효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발효를 돕는 첨가제로는 흔하게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저는 밀가루를 쓰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냥 괜찮은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또 젖은 톱밥에 밀가루를 섞게 되면은 밀가루가 뭉치면서 되게 반죽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섞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톱밥을 완전하게 건조한 상태에서는 밀가루를 섞으면은 뭐 잘 되긴 하는데 저는 톱밥이 젖은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전 다른 첨가제를 쓰겠습니다. 첨가제는요, 발효를 돕는 거지 발효를 진행시키는 건 아니에요. 발효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첨가제로는 뭐 밀가루, 밀기울 뭐 이것저것 있는데 첨가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발효가 진행이 될 때 발효열을 올려줍니다. 발효열을 올려주면은 발효가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뭐 트레할로스나 뭐 무슨 뭐 어떤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사서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레할로스를 발효 전에 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유충한테 먹일 때 트레할로스로서 유충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효톱밥이 일부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영양분을 발효 전에 넣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냥 첨가제로는 그냥 게사료를 갈아서 넣는 편이고요. 뭐 게사료나 잉어 사료, 물고기 사료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뭐 고양이 사료는 안 넣어봤는데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신에 젖어 있는 그런 사료 말고 완전히 건조된 거, 그냥 기름기만 좀 있는 거, 그런 것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설탕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흑설탕을 넣었을 때 톱밥파리가 더 많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톱밥파리는 침입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냥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디선가 유입되는 거지. 근데
흑설탕을 넣었을 때는 좀 더 톱밥파리가 잘 꼬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흑설탕은 딱 한 번만 넣어봤고 그 이후로는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게사료도 넣어보고 밀기울, 밀가루 여러 가지 뭐 설탕도 넣어봤고 저건 넣어봤는데 제일 괜찮은 거는 게사료, 그리고 관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발효제를 넣는데 발효제는 정상적으로 발효가 진행되게끔 해주고요. 발효제로는 저는 편하게 그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있잖아요. 빵 부풀리게 해주는 거. 그런 이스트를 넣어서 만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맥주, 일반 맥주, 과일 맥주는 안 써봤지만 그냥 일반 맥주, 버드라이트, 아니면 뭐 한국에서는 하이트나 뭐죠? 뭐 다른 뭐 아이비 맥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맥주는 맥주만 써본 적도 있고 이스트만 써본 적도 있는데 뭐 둘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둘 다 효모 발효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맥주로 수분을 맞춰주면서 또 맥주도 넣고 물도 조금 더 첨가해서 수분을 맞춰주는 편입니다. 이스트 일단 톱밥 양이 지금 이게 한 50리터 정도 돼요. 양으로는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분이 아무래도 첨가가 돼 있으니까. 근데 뭐 포대에 써 있는 그 양으로 그 무게로 보면은 20파운드, 9kg이 조금 넘는 양인 거죠. 여기에 저는 이스트를 그냥 이 부피만으로는 16온스 정도 넣습니다. 16온스면은 450g, 아니 그러니까 450ml 정도의 양이 되고요. 여기에 맥주 두 캔을 넣는데 이런 맥주입니다. 이건 버드라이트 맥주고 이거는 12온스라고 써있네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2온스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두 캔을 넣고요. 거기에다가 수분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 물을 조금 첨가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제가 아까 트레알로스를 발효 전에 넣으면은 트레알로스로 먹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발효톱밥의 일부러 유충한테 먹여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발효가 진행될 때 이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열이 올라가는 수준이 제가 한 10리터 정도 발효할 때는 온도를 측정해 봐서 아는데 그때 섭씨 60도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50리터, 100리터 아니면은 뭐 농장 같은 데서는 뭐 한 1000리터 뭐 이만큼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 그러면 톱밥 양이 많으면 그만큼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온도가 잘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발효가 더 빠르게 잘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은 발효하면서 그 발효열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있던 미생물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미생물들이 증식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트레알로스를 발효 전에 넣으면은 트레알로스가 뭐 정확하게 저는 솔직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트레알로스의 기존에 있던 좋은 영양분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알로스든 뭐든 뭐 그런 거는 뭐 넣어볼 생각도 안 했고요. 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도 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게사료를 갈아서 넣는 게 최근에 많이 넣어본 첨가제인 것 같아요. 첨가제는 저는 일단 뭐 조금씩 섞을 때도 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부어서 섞을 때도 있는데, 사실 톱밥 조금, 첨가제 조금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톱밥을 넣고 첨가제 조금 더 넣고 섞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작업이 쉬운데, 이번에는 영상 촬영이 편하게 그냥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나눠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게사료 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고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잘 섞입니다. 이거는 뭐 수분 추가할 때도 좋고 이렇게 첨가제를 넣을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주고 첨가제 양이 좀 적었던 것 같으니까 좀 더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첨가제랑 발효제 넣는 비율은 이 톱밥이 50리터라는 가정하에 게사료는 32온스 정도, 조금 안 되게 무게로가 아니라 양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 정도면 대충 900cc, 900ml 정도? 그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발효제는 16온스 양이니까 대충 450mg, 그러니까 450cc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는 그러니까 무게로 아마 무게로겠죠. 맥주는 12온스 캔 2개니까 24온스 해가지고 대충 뭐 한 800cc, 700cc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 그 전까지는 보통 여름에 더우니까 미국 남부가 게다가 집 안에다가 두던가 아니면 차고에다가 두면 굉장히 더워서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100리터 정도의 발효톱밥 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1년 내내 두고두고 씁니다. 그 다음 여름 시즌까지. 근데 올해는 제가 사용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채집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랑 교환을 하면서 좀 사용량과 종류를 좀 다양하게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 여름 목표는 한 500리터 정도 만드는 게 제 바람이고요. 최소한 300리터 정도는 만들 계획입니다. 300리터면 사실 뭐 곤충 적당히 사육하는데 충분하겠죠. 뭐 100리터로도 뭐 한 3, 40마리, 50마리 이렇게 사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많이 먹는 종이면은 어렵겠지만 제가 사육하고 있는 현재 종들은 대부분 그렇게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종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조금씩 먹는 애들이라 그리고 또 뭐 부엽토 섞어주고 뭐 이것저것 섞어주면은 꽤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씩 섞는 이유는 한 번에 첨가지를 많이 넣어서 하면은 뭉칠 수가 있어요. 한쪽에만 막 많이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톱밥을 최대한 많이 배합을 해주면서 첨가지는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트인데요. 이스트 뭐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예요. 이렇게 뿌려서 이 정도 뿌려서 한 반 정도 뿌리겠습니다. 이제 섞어줍니다.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당연히 이렇게 섞어주고 따뜻한 곳에 두면은 이제 한 3, 4일 정도면 발효가 시작이 돼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효 열이 오르면서 따뜻해지고 냄새도 좀 뭔가 달콤한 향이 나는데 사람들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데 저는 막 프루트 펀치, 파인애플 펀치 이런 주스 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달콤한 와인 향 난다, 뭐 과일 향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효제를 잘 안 섞어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어, 부분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색깔이 변하고 부분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효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이상하겠죠? 색깔 면으로나 영양분 면으로나. 그래서 액체로 된 맥주를 섞어주는 것도 있어요. 뭐 수분 보충도 있고 맥주를 넣으면 알아서 잘 퍼져주니까. 맥주를 넣기 전에 저는 구멍을 항상 파주는데요. 구멍에다가 좀 부어주면서 같이 섞어주면 좀 더 뭐랄까 좀 더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맥주 버드라이트 이렇게. 비싼 맥주 필요 없고요. 그냥 버드라이트 미국 국산 맥주 같은 건데 뭐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맥주 버드와이저 한번 써봤는데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일단 한 캔 비웠고요. 섞어줍니다. 발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산소 공급 그리고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일정 온도 이상의 발효열 유지 정말 중요합니다. 발효열이 그러니까 톱밥에서 나오긴 하는데 주변이 너무 차가우면 그 온도가 식으면서 발효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섭씨 25도 최소한 25도 이상 정도 되는 공간에서 보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한 50리터는 저는 한 3, 4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섞어주는데 10리터, 20리터 정도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뒤섞어주고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아래톱밥을 위로 올라오고 위톱밥을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해왔듯이 이렇게 섞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산소가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 10리터일 때, 20리터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50리터일 때 3, 4일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그 주기 횟수는 톱밥의 양이 적으면 그만큼 온도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고 발효율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50리터, 100리터 정도면 이제 충분한 양이 돼가지고 3, 4일에 한 번씩 해도 발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10리터, 20리터 정도의 소량을 발효시키면은 쉽게 발효율이 사라지고 열이 잘 안 오릅니다. 100리터를 한 번에 제가 작업해본 적은 글쎄요, 뭐 한 번 있을라나? 큰 통에다가 할 때.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시작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배합이 잘 됐고요. 수분량은 뭐 보통 곤충 사육할 때 수분량 톱밥에 주먹을 줬을 때 살짝 형태가 지어지는 정도, 이 정도? 뭐 바로 부서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냥 살짝 형태가 지어지는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톱밥을 보관할 장소가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넣고 보관 중에 계속 톱밥의 수분을,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 여기다 구멍을 좀 내줘요. 그래야 좀 더 산소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발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배합이 되었으면 보관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해충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직포인데요. 제가 사용할 부직포의 원래 용도는 밭을 가꾸기 위한 부직포로 흙 위에 덮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 색깔이라서 잡초가 햇볕을 못 받아서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덮은 흙에서 그걸 걷어내고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내서 거기에 모종을 심어서 딱 식물이 있는 데만 오픈이 되고 주변부는 그냥 계속 이 부직포로 덮여져 있어서 흙이 보호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직포인데요. 굉장히 얇아서 수분은 다 통과가 되고 산소도 당연히 통과가 되고요. 근데 그 뭐 잡충을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끼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방 안이나 저는 뭐 창고에 둘 때도 있고 차고가 좀 더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고에다가 둘 생각입니다. 이 부직포가 좀 더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뚜껑이 잘 안 닫힐 수도 있고 뚜껑이 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얇은 거 쓰는데요. 뚜껑이 좀 헐렁한 그런 통이면은 아무래도 부직포도 두꺼운 게 좋겠죠.